제가 제자리 뛰기를 하다가요, 갑자기 종아리가 뜨끔하더라고요. 느낌이 왔어요. 아, 근육 섬유 뇌가닥이 끊어졌구나. 그런데요, 제가 고집스럽게요, 2달 동안 치료를 안 했어요. 지가 낫겠지. 그런데 여기 오갈 때마다요,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절뚝거려요. 종아리가 아파서.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침 놔보자. 할 수 없다. 그리고 방광경락이잖아요. 방광경락의 토열 목표를 어제 안마사태 강의하러 가긴 한번 놓았어요. 여기 왔거든요. 근데 끝나고 갈 때 덜 아프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나올 때 한 번 더 했어요. 토열 목혈. 전혀 절지 않고 왔어요.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갖다 써보세요. 그 다음에 지엄예, 14살 남학생 발목 염자로 내원하였다. 골륜, 신맥, 경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경골, 신맥, 골륜, 이거 다 방광경의 혈들이잖아요. 이쪽으로 온 발목 염자는 보나마나 뻔하죠. 움직일 때 아프면 유목혈, 가만히 있어도 열감과 함께 쑤시고 아프면 경화혈, 잔뜩 부어있으면 습을 제거하는 위중삼리 또는 소변 배출을 도와주는 상향지음 막 갖다 쓰면 되고요. 치염례 31세 남자 환자, 평상시 허리가 무겁고 엉덩이가 뒤로 처지는 느낌을 자주 받았다. 허리가 무거운데 엉덩이가 뒤로 처진대요. 자꾸 무거워서 밑으로 처지는 느낌이 든대요. 그러면 무거운 느낌을 주고 아래로 처지게 만드는 거는 습이 쌓였다는 얘기잖아요. 습울이잖아요. 똑바로 누워있기가 힘들다고 호소하였다. 복진 결과 중극 부위의 압통과 복만을 확인하였으며, 이 방광에 쌓여있는 내용물은 수습이기 때문에 경결은 없어요. 소장경의 관원에 나타나는 압통은 경결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혈이 많기 때문에. 방광류, 중녀유, 백환유에 해당되는 부위가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광스불로 인한 요통으로 보고, 방광스불에 쓰는 첫 번째 혈, 위중삼리 사잖아요. 그렇게 해서 고쳤대요. 그런데 이게 4번 만에 치료가 됐다고 나오는데요. 지금 허리가 무겁고, 허리가 아프고 무겁고, 방광류, 중녀유, 백환류 부분이 좀 부어 있어요. 그러면 습울로 보고 위중 삼리를 주열로, 상향 지음을 보조열로 쓴 거예요. 지엄예 39살 여자, 요실금을 주 증상으로 내원하였다. 평소 한두 시간에 한 번 정도로 소변을 자주 보아야 하며, 소변을 보아도 시원치 않고, 저녁이 되면 다리가 땡땡하게 붓는 경향이 있다. 소변을 보아도 뒤끝이 시원하지 않는 거는요, 소변이 습이 끼어있기 때문이에요. 종아리가 땡땡하게 부어있다. 종아리에 습이 몰린 거예요. 그러면 습을 처리하는 대표혈 위중삼리,
토혈은 진액 조절방이지만 진액이 부족해서 근육이 뭉쳤을 때는, 기육이 뭉쳤을 때는 진액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위중삼리를 보여줘요. 그런데 붓고 무겁고 소변이 잘 안 나가고 소변 봐도 시원치가 않아요. 그러면 위중족삼리 4, 그 다음에 방광관략근을 열어주는 상향, 지음, 보, 방광정적이죠. 그 다음에 치염례 55세 여자, 자꾸 무릎에 힘이 빠져서 걷다가 무릎이 꺾이는 듯하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서 아프다. 약간 어려운 건데요. 무릎에서 소리가 나요. 앉았다 섰다 할 때 아파요. 근데 여기서는 무릎이 기름이 부족하다고 본 거예요. 무릎에 기름이 뭐예요? 관절액이잖아요. 무릎에 관절액이 부족해서 소리가 난다고 보고 진액 흡수방인 위중족삼리를 보했더니 나았다는 거예요. 또 굴신할 때 아프니까 속골 이목을 추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방광경락상으로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혈은 위중, 삼리, 속골, 이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면 침만 놓는 분들은 그렇게 놓으시고, 안마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놓고 살살 만져주시라고요. 그냥 백날 주물러도요, 안 풀리는 근육도 풀려요. 그리고 오금 알맹이도 작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족태양 방광경에 침을 놓을 때는 옆으로 누워서 치과의 상태에서 침을 놓으면요, 생각보다는 훨씬 잘 놓을 수 있어요. 그렇게 연습이 익숙해지면 누워서도 잘 놓을 수 있겠죠. 저는 지금도 통곡을 놓으면요, 집사람이 통곡을 해요. 그러니까요, 옆으로 누우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그 다음 치염례 44세 여자, 소변 빈삭을 호소하며 내원하였다. 그러니까 방광경락상의 문제는요, 하나는 외감, 하나는 근골격계, 하나는 방광 자체의 문제예요. 다른 말로 감기, 그 다음에 소변 문제, 또 하나는 근골격계 문제예요. 소변 빈삭을 호소하며 내원하였다. 평소 혈압이 있어 고혈압 약을 복용하였으며 평상시 종아리가 자주 붓는다고 호소하였다. 혈압이 높으면요, 양방에서 제일 먼저 쓰는 약이 이뇨제예요. 심장과 혈관 속에 들어있는 혈액의 양을 줄여주는 거예요. 혈액의 양을 줄여주는 1차로 쓰는 방법이 이뇨제예요. 그래서 혈압약 안 먹던 사람들이 혈압약을 먹으면 소변이 빈삭해져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사람 몸에 습이 많아서 혈압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진을 해보니까 중극 압통이 있었다. 그래서 방광의 수습 정체로 인해 소변 분리, 고혈압, 하지 부종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종아리가 붓는다잖아요. 그 다음에 소변이 원활하게 안 나와요. 찔끔찔끔 나오지 시원스럽게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 안에 습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쓴 처방이 고혈압을 한방에서는 하나의 역기로 봐요. 방광의 육부의 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게 순기잖아요. 그런데 이 순기를 거슬러서 올라오는 걸 역기라 그러는데 고혈압도 그 한 예예요. 그래서 고혈압은 이뇨시켜야 되니까 상향지음으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수습을 빨리 배출해야 되니까 위중 삼리를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고혈압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게, 고혈압은 1차 적용하는 게 이뇨제예요. 이뇨시키는 처방이 방광정격이잖아요. 방광정격은 상향, 지음, 보, 위중, 삼리, 사예요. 상향, 지음을 보한다는 뜻은 관략근을 열어주겠다는 뜻이고, 위중, 삼리를 사하겠다는 뜻은 넘치는 수습을 배출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월호사암침에서는 고혈압 처방으로 특효방이 방광정격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몰랐지만 총통침법 원리로 해석을 해보니까 위중 삼리는 수습 배출방, 상향 지음은 방광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위중 삼리를 사했다는 것은 역기를 내려준다는 뜻인데, 고혈압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경동맥이 압력이 높아져요. 경동맥 압력이 높아지는 걸 한방에서는 뭘로 봤느냐면 조경명 위경의 역기로 본 거예요. 역기 이설에 쓰는 열이 합혈이잖아요. 그래서 조경명 위경의 족삼리를 고혈압 치료에 꼭 써요. 또 하나,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 중에 경추를 따라서 올라가는 추골동맥이 있어요. 이 추골동맥은 방광경락상으로 보고 방광의 역기를 치료해요. 그래서 우바야마 증후점에서는요, 고혈압 치료의 비방으로 뭘 내놨냐면 추골동맥이 지나가는 횡돌기 끝을 침을 찔렀다 빼고 찔렀다 빼는 거예요. 거기를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행침에서는 방광의 역기, 조경명 위경의 역기가 고혈압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호사암침에서는 고혈압 무조건 방광정격이에요. 당뇨 방광정격이에요. 소변불통 방광정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위중 삼리를 사한다는 뜻은 역기를 내려주고 수습을 배출해준다는 뜻이고, 상향 지음을 보한다는 뜻은 방광의 관략근을 열어줘서 배출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 치료에 위중 4, 족삼리 4, 이게 방광 역기로 생긴 고혈압이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어민들 몸에 습이 많아도 습울에 의해서 역기가 생겨요. 그런 사람들의 고혈압은 곡지, 족삼리 4예요. 또 심장에 혈량이 너무 많아서 수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생긴 고혈압은 음곡, 심소의 4예요. 음곡, 심소에다 합혈이잖아요. 오늘은 방광경이니까 조경명 위경의 역기는 경동맥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족태양 방광경의 역기는 뒷머리로 열감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혈압이 올라가요. 그러면 위중 족삼리 합토혈을 사해주는 거예요. 고혈압이 있고 소변 불가 있는 환자에게 위중 삼리 사 상향 지음 보 해서 고쳤다는 얘기고요. 다음 시험예 37살 남자, 몸살 기운이 심하며 오한 발열, 하여간에 풍안에 노출이 됐어요. 찬바람을 쐈어요. 옷을 가볍게 입고 나갔다가 감기에 들었어요. 그런데 주증이 오한 발열이에요. 오한은 감기로 인한 오한은 옷을 껴입어도 이불을 뒤집어 쓰도 추워요. 그리고 열이 있어요. 이때는 상향, 지음, 감기가 들었는데 몸살이 쑤시고 아파요. 그러면 기육의 문제로 보고 위중 삼리, 하여간 감기 몸살이 더 심해져서 꼼짝을 못하겠어요. 굴씨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속골 임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저런 증상보다 가장 뚜렷한 게 열이에요. 그러면 골륜 양곡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요, 외감의 치료예요. 상향사. 그 다음 26살 남자, 견갑골 주위의 통증. 이 견갑골 주위의 통증 그러면 태양경락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견갑골에 소장경도 지나가지만 방광경 1선, 2선이 견갑간부로 내려가면서 견갑골을 꿰뚫고 지나간대요. 유주가. 그래서 견갑통의 문제를 방광경의 문제로 보려면 중극 압통이 있든지 위중에 압통이 있든지 아니면 방광류, 백환류, 중류류 이런데 무슨 변화가 있든지 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아픈 부위를 직접 환자라면 집게 만들어서 그 부위가 어느 경락에 해당이 되는지 그렇게 해서 봤더니 방광경락의 문제로 보고 치료했다는 거예요. 이거 당연하죠. 움직일 때 아프면 유목혈, 가만히 있어도 쑤시고 아프면 경화혈. 시험예 33살 여자, 뒤꿈치와 장단지가 시리다고 호소하였다. 뒤꿈치와 장단지가 시리대요. 그러면 무조건 한열 편처잖아요. 그러면 골륜하고 양곡을 먼저 떠올려야 돼요. 그런데 경락, 경근, 소통방인 유목혈은 약방의 감초처럼 따라 붙는 거잖아요. 골륜, 양곡, 보하고 속골, 이묵, 침놔져요. 근데 속골, 이묵은요 보살을 겸해요. 좌우로 염전해줘요. 왜냐하면 근육이 굳었을 때 보면요 한쪽은 굳었지만 꼭 어느 한쪽인가는 늘어나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뚜렷하게 굳어 있으면 유목혈 사, 늘어나 있으면 유목혈 포, 이 두 가지가 다 있으면 그냥 좌우 염전 보사. 치질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끝을 낼게요. 치질은 대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방광의 문제로도 봐요. 그래서 치질이 똥꼬가 가려우면서 뭐가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면 대장의 문제를 볼 때는 유목혈 쓰고 가려우면 열이니까 경화혈 써주는 거예요. 방광도 마찬가지예요. 치질이 방광 경락상에 들어있는 주요한 병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방광으로 치료할 수 있어요. 가려우면 경화혈, 치질이 밑으로 처져 있으면
유목혈, 그 다음에 치질 부분에서 끈적끈적 뭐가 많이 묻어나오면 위중 삼리, 이런 식으로 골랐을 수 있지만, 저는 동시침에서 얻은 지식이지만 동경창 선생님 명함에 치질 100% 완치, 그의 제자 양육월 씨도 치질은 암치질, 수치질 불문하고 100% 완치, 그 방법이 위중 청근 사열이잖아요. 만일에 승산까지 청근이 있으면 청근을 다 사열해주고, 만일에 암치질 같으면 음능천, 신관, 누곡, 지기까지 청근이 있으면 사열해주고, 그런데 슬화의 청근을 온통 사열해주면 한번 해보세요. 즉시로 똥꼬가 시원해요. 즉시로 기분이 무지하게 좋아져요. 너 해봤지? 네, 해봤거든요.